자, 다른 뉴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틀간 120만 명이 접종했습니다.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91일 만에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10%, 513만 명을 넘었습니다. 52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좀 했습니다. 따라서 이 집단 면역 달성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,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백신을 맞읍시다라는 조선일보 이제 캠페인성 기사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.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예, 알겠습니다. 여기 맞으신 분 계세요? 아직 없으시군요. 유 교수님이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. 네. 그동안의 백신 기근, 백신 고갈, 또 각종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을 굉장히 강조했던 신문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인데, 백신을 맞읍시다라고 이제 좀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웃으신 거죠? 네. 예. 왜 바뀌었어요? 언론도 예. 이제 바뀌는 거예요. 아까 이제 대세가 바뀌었다. 아니,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예. 그러니까 노쇼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죠?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서 예. 다 가서 맞잖아요.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굉장히 부작용이 크고 예.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뭐 조선일보만 보도한 건 아닙니다. 예. 상당히 많은 언론이 언론들이 보도했었죠. 보도했습니다. 그건 사실이죠. 예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서 다 맞잖아요. 그냥 바뀌는 거죠.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예. 정치도 국민들이 바꾸는 거예요. 전에 같이 저는 이제 일부 언론들이 주도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기고 국회의원들이 위기라고 보는 거죠. 이준석의 영선이 저렇게 부각하는 거. 마찬가지로 백신도 저도 저 기사를 보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이제 접종률이 이제 10% 간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 전에 그럼 저기 뭐야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말라고 했던 건 뭐야 이런 생각이 국민들이 그걸 극복해내는 거. 맞아야 된다. 맞는 것이 훨씬 더 백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. 그리고 주변에 맞은 사람들이 얘기 들으니까 좋다고 그러고. 그래서 아마 제 감각에는 백신 수급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.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했었는데 그 문제만 계속해서 지속해 된다면은 우리의 백신에 대한 게임 체인지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.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하루 100만 명 접종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. 전국에 1,500여 개 정도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명 정도 접종이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에 1,300만 명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. 9월을 지나서 11월이 되면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나면서 집단 면역이 되는데 이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은 집단 면역 시기가 11월보다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언론들이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냐 이렇게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이 돼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언론도 그런 걸 원하고 있죠. 예. 정민희 의원님, 자, 우리가 집단 면역이 빨리 좀 달성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개중에는 불안감을 좀 호소하는 시민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. 혹시나 혈전이 생기면 어떡하지? 우리 어머님은 여러 가지 지병이 있는데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있는데 상당 부분 이제 그런 불안감은 좀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래도 남아 있죠. 불안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. 주변에 맞기 전에요. 영양제 주사를 맞고 좀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주고받고 있어요.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타이레놀을 계속 먹으면서 맞으면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사실은 그 부작용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. 전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맞고 아직도 좀 이렇게 회복이 안 됐다.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되고 또 만약에 그 증상이 있다면 안 좋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좀 국민들께 좀 해주는 그런 좀 친절한 그런 걸 좀 해주면 어떨까요?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이 마스크도 막 벗고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. 요즘은 해외 언론이 뭐 집 안에서 컴퓨터 갖고도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. 그래서 다 마음속으로는 빨리 좋은 약 맞고 싶은 마음. 그래서 빨리 제발 이거 마스크 좀 벗었으면 하는 마음. 이게 강렬하니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좀 읽고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
예전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각종 부작용 사례라든지 좀 불안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이렇게 유포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남는 백신 없느냐, 노쇼 백신 나라도 좀 맞고 싶다 이런 열풍이 많습니다. 특히 이제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굉장히 이런 노쇼 백신을 찾아다니는 일이 있습니다.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가지고 근처 병원에 남는 백신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당일 예약 접종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잔여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.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약자들이 모두 접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앱보다는 전화로 먼저 예약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앱을 통한 접종 가능성이 점점 희박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젊은 층이 이렇게 또 노쇼 백신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7월부터 1차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혜택도 좀 있고요. 여러 가지 그런 혜택, 인센티브가 좀 효과를 내고 있다. 또 백신 휴가도 주겠다. 이러니까 아마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문희철 평론가님, 네. 이제는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제 가야 될 큰 먼 길 산에서 한 10%면 1분 능선 넘었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이제는 그런 불안감들은 이제 좀 사라지고 이제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? 속도를 내야죠. 지금 그 조선일보에서 그렇고 각 언론에서도 백신을 맞자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또 캠페인성 기사도 나온 것은 백신 물량이 확보돼가고 있고 또 더 많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이전까지는 백신이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나왔고요. 그리고 10%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맞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그 소수일 때보다 다수였을 때의 어떤 부작용이 좀 과학적으로 더 검증이 되고 해서 그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노쇼 백신 거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예약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30대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. 30대 이상만 해당이 되고 20대는 전화하고 뭐 예약을 해도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애국에 나가야 되는 20대 또는 유학생들 또 회사원들 빨리 맞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지금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20대 접종이 아니는데 이제 화이자라든지 또 모더나도 또 빨리 예정보다 빨리 들어온다고 하니까요. 그런 백신들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은 아마 10대, 20대에 대한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부로서는 큰 고비를 좀 넘긴 것 같습니다. 또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민주당도 이 백신 문제는 조금 한숨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.